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프로젝트를 열었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프로빌더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프로빌더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번 재질을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 모드로 해서 제가 오브젝트를 하나, 큐브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재질을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 여기 에셋, 본인의 에셋 폴더에다가 새로 폴더를 두 개를 만들었었죠. 머티리얼 폴더하고 텍스처 폴더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맨 위에 폴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머티리얼 폴더와 텍스처 폴더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처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텍스처를 이제 파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텍스처 이미지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제 컴퓨터가 아까 잠깐 다운되면서 아까 그렸던 이 쉐입이 사라졌네요. 네, 다시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이미지 텍스처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재질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머티리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재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재질을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했었죠. 여기에서 인스펙터 창에서 여기 알베도 이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텍스처에서 가져온 이미지 중에서 사용할 머티리얼을 사용할 이미지를 여기다 가지고 오면 이 이름의 재질에 이 그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질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메탈릭은 광을 주는 거였었고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맵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여기 이 큐브에다가 이 노멀 맵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질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질 선택하고 텍스처에서 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집어넣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돌 이렇게 들어간 느낌입니다. 이제 이러한 재질을 집어넣는데 여기에다가 이 노멀 맵을 넣게 되면 어떤 느낌이 나는 건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을 할 때 렌더링이라고 해서 실사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얘가 지금 이거는 입체감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가 돌을 쌓아서 만든 이 벽 느낌이지만 실제 돌은 아마 여기가 이렇게 이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홈이 파여서 실제 얘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체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평면적이다 보니까 이 벽이라는 이런 느낌은 돌벽이라는 느낌은 나지만 실제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실제 같은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게 노멀 맵입니다.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범프 맵이라고 해서 범프 맵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 이 유니티에서는 노멀 맵을 사용해서 이러한 실제 같은 사실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사실 같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쓰냐면요. 제가 이 이미지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금방 적용시켰던 이 벽 모양인데 돌로 이렇게 쌓은 벽 모양인데 얘하고 되게 유사한 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파랗게 된 거. 얘가 노멀 맵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이 만들었지만 이렇게 파랗게 돼서 이러한 부분에다가 얘를 노멀 적용시키면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입체감이 생깁니다. 이 파란 게 진하고 약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입체감을 정밀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이동원 맵입니다. 보통 범프 맵은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해서 맞춰주거든요. 지금 여기 얘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어, 요 벽에다가 이 범프 맵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범프 맵은 그레이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한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입체감을 주거든요. 이게 홈이 파인 것처럼 해서 입체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홈이 필요한 부분에 얘가 이렇게 나오고 또 아마 이 벽도 약간 이 홈이 파인 것뿐만 아니라 이 벽 자체도 약간 울퉁불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범프 맵이라든지 노멀 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파랗게 된 예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티리얼에다가 텍스처에서 알베드에다가 얘를 넣었고요. 알베드 델 넣고 이 노멀 맵에다가 아까 그 파랗게 된 걸 한번 얘를 세트로 지금 만들어진 노멀 맵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느낌이 좀 다르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훨씬 사실적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멀이 적용된 상태이고요. 아까 안 된 거랑 비교해 보시면 완전 다르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사실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상하게 이 텍스처는 노멀 맵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요 텍스처를 선택을 해보면 이 텍스처에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텍스처 타입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얘가 노멀 맵이어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노멀 맵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본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노멀 맵을 쓰겠다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여기서 가보면 인풋을 하고 다시 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는 여기에가 아까 노멀 맵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없어졌어요.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노멀 맵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입체감이 나오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노멀 맵의 값을 좀 더 세게 주게 되면 3 정도를 주게 되면 얘가 더 노멀 값이 이렇게 커집니다. 더 훨씬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강하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막 그렇게 강하게 줄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주고 이걸 만약에 뭐 5 이렇게 주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줘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노멀 맵입니다. 그냥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게 이제 벽에 그 돌로 쌓아놓은 벽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게 노멀 맵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뉴 쉐입에서 이번에는 실린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머티리얼 안에다가 재질 머티리얼 하나 만들어서 M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에다가 또 텍스처에 가서 얘는 이거를 한번 줘볼게요. 요거 요걸로 할까요? 요거 콘크리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 멀티를 가서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원으로 넣기는 힘든데요. 이렇게 하여튼 콘크리트가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 여기에다가도 이제 제가 노멀을 주고 싶다면 텍스처에 가서 보셔야 되는데 얘 노멀 값은 여기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노멀에다 집어넣게 되면 얘도 이제 이렇게 입체감이 생겨서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다가 천을 한번 넣어볼게요. 천 느낌을 이거를 이렇게 넣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천 같은 느낌인데 이 천하고 같이 맞춰진 거는 패브릭 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범프 맵으로 잡혀가지고 그레이 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선택해서 내가 이제 우리가 이 노멀 맵을 구할 때 범프로 구할 꼭 굳이 노멀 맵이 아니라 범프로 구해가지고 그걸 노멀 맵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 범프로 그려져 있는 얘를 기본 여기에서 나 얘를 노멀 맵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얘가 노멀 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상태에서 이 천에다가 저장하시고 이 선에다가 이 아까 만들어서 변경한 요거 파랗게 변했죠. 이 노멀 맵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첫 느낌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걸 세게 줬더니 이게 좀 더 강해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멀 맵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개체에다가 오브젝트에다가 재질을 입혔을 때 그 재질이 너무 평면적이면 이미지 같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노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멀 맵을 이 알베도를 적용하면서 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노멀 맵을 같이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멀 맵을 다운 받으시려면 여러분 재질 다운 받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 보여드리면 요런데 여기 보시면 폴리헤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텍스처라는 곳에 가시면 텍스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재를 골라가지고 목재 중에서 요걸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상단의 다운로드 얘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내가 다운로드 받는데 zip 파일로 이렇게 압축된 zip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이미지 샘플로 보여주는 게 요게 이제 결과로 보이는 거고 얘 이미지가 얘고 여기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또 얘도 범프가 없으면 이게 이제 평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얘가 노멀 맵이 아니라 범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얘도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서 얘를 노멀 맵으로 적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재질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갖고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텍스트에 올라와 있는 아까 여기 폴더에 있는 것은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적용해갖고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재질 말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재질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번 시간에 했던 에세스토어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에세스토어 여기도 가면 재질이 있거든요. 여기 재질에서도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서도 이렇게 노멀맵하고 일반 이미지하고 같이 세트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적용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노멀맵을 이 이미지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사이트에 가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재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이 재질에다가 뭘 집어넣을 때 알베도에서 이쪽에서는 색상을 그냥 집어넣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텍스처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를 적용해서 우리가 재질에 넣어주는 거고요. 메탈릭은 우리가 광을 줬었죠. 그 다음에 이 노멀 맵은 입체감을 주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션은 발광 효과를 주어서 이렇게 조명처럼 이렇게 빛나는 느낌을 주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 쉐입에서 쉐입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UV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짝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여러 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셔야지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어렵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재질을 한번 입혀볼 건데요. 우리가 재질 입힐 때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재질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프로빌더 안에 보면 머티리얼 에디터라고 있어요. 이 재질 에디터라고 있는데 이 창을 띄우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재료를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어 놓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두 번째다 넣게 되면 이 두 번째는 이 재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넣게 되면 세 번째는 이 재질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재질을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재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재질을 이제 이 면에다가 적용시키시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이 해당하는 면을, 아니, 면을 선택하는 이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질을 넣고 싶은 면을 선택하고 여기 얘를 적용하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요 면은 뭐 요걸로, 요 면은 요걸로. 이런 식으로도 이런 재질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빌더에서 재질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입력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이거 재질을 만들게요.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제가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얘를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얘가 들어갔어요. 이것을 한번 제가 이쪽 면에다가 넣어볼까요? 이쪽 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지금 요거를 제가 넣은 게 여기 보면 제가 넣고 싶은 게 아마 요렇게 쪼개져서 들어가는 걸 제가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 걸 바라는 거지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이렇게 이 들어가 있는 재질을 좀 편집해서 이 오브젝트에 딱 맞게 만들어주는 게 이 UV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뭐 요거 정도면 되지라고 해서 이 UV 재질에 들어가서 막 바꿔도 잘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제가 요 재질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요 오브젝트보다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요걸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UV 에디터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아까 우리가 텍스트로 했었을 때는 UV 에디터라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아이콘으로 봤을 때는 얘가 UV 에디터입니다. 자, 이게 이제 UV 에디터인데요. 조금 화면을 좀 크게 켜볼까요? 이 정도 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한테 들어가 있는 재질을 좀 변경을 해볼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여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얘를 제가 선택하면 이렇게 보여요. 제가 얘를 선택하면 또 이렇게 보입니다. 얘로 먼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지금 보시면 이 면 선택하는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쪽 면을 딱 선택을 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파랗게 됐잖아요. 여기가 지금 파랗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그러면 제가 다시 만약에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가 지금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네요. 여기네요. 여기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UV 에디터는 이 안에 적용되어 있는 재질을 편집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3차원 그래픽상으로 이 재질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UV 에디터로 넘어오게 되면 얘를 이렇게 도면처럼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풀어서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 면을 선택을 하면 그게 이제 아마 여기면 이쪽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를 선택을 하면 이게 만약에 여기면 요 면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요. 전개도처럼 안 생겼는데요. 얘는요. 얘가 이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쪽에가. 얘도 이렇게 겹쳐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준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쪽에서 지금 이면이잖아요. 이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면을 선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된 다음에 얘를 이동할 수 있는 얘가 생겨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얘를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가볼게요. 이쪽으로 왔죠. 그러면 다시 얘를 선택하면 이번에 얘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 전개도에서 요쪽 면하고 이쪽 면이 여기에 같이 겹쳐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하면 얘가 정육면체가 아니었나 봐요. 이쪽이 더 길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지금 크기가 더 커졌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면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쪽이에요. 얘도 한번 옮겨볼까요? 얘도 이렇게 이쪽 얘는 위로 옮겨볼까요? 이렇게 위로 좀 이렇게 옮겨보면 여기 선택하면 얘는 이쪽이네요. 그리고 얘가 이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전개도가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면에 어떤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재질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를 전개도처럼 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적용되어 있는 이 텍스처가 얘예요. 얘가 지금 이 도면에가 이 전개도에가 텍스처가 입혀져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이즈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입혀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옆으로 쭉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패턴의 커다란 종이 위에 이러한 패턴이 이렇게 쭉 있겠죠. 이렇게 쭉 이런 패턴이 쭉 이렇게 있는 종이 위에 이 전개도를 깔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면에는 이 한 텍스처가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좀 느낌이 워낙에 잘 맞춰져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경계선이 좀 살짝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미지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져서 원래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었던 게 요만한 건가 봐요. 이만한 거였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보신다면 얘를 전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필 모드라고 해서 얘가 지금 타일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타일이 요거잖아요. 타일이 요 하나짜리 이 무늬 타일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쭉 붙이잖아요. 이렇게 타일을 이런 식으로 타일 형태로 붙어 있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늘리기로 돼버리면 이걸 이렇게 늘려서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아까는 이 한 칸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했던 이 한 칸의 텍스처가 우리가 사용했던 이 한 면보다 작았어요. 그랬는데 늘리기로 했더니 이게 딱 맞아진 거죠. 이렇게 딱 맞아져서 아마 여기가 좀 커졌을 거예요. 아까보다 이 벽돌이 좀 커졌을 거예요. 아까는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커진 형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UV 에디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 오브젝트를 3차원 오브젝트를 UV 에디터에서는 전개도처럼 펼쳐서 그 각각 해당하는 면에다가 텍스처를 맞춰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개념 안에 타일처럼 맞추거나 늘리거나 또는 한 면들을 이 면을 선택했을 때 거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정도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UV 에디터를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맞춰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서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 시간에 하고 혼자 또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지 얘를 좀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질을 여러 가지 재질 아까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줬던 기능 있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UV 에디터에 들어가서 얘를 전개도처럼 펼쳐서 재질을 맞춰주는 거, 텍스처를 맞춰주는 거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